제2호의 역사적인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닝 무대. 미국의 롤링스톤이 이 한 문장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박았을 때 저는 솔직히 화면을 한참 멍하게 봤거든요. 역사적인 이 단어를 미국의 콧대 높은 매체가 한국 가수 한 명한테 붙였다는 것부터가 사실 예사실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얘기할 건 딱 하나예요. 그룹에서 춤 담당 딱 그 포지션인 줄로만 알았던 이 청년이 어떻게 혼자서 미국 한복판 스타디움을 꽉 채웠느냐. 이 사람 이름은 제이오 BTS의 멤버죠. 팀 안에서는 메인 댄서, 그리고 팀의 밝은 에너지 담당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쭉 정리하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냥 인기 아이돌 콘서트 하나 잘 됐대 하고 넘길 얘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숫자 하나하나가 K-팝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좌표였거든요. 선생님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한 사람의 투어가 K-팝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인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대를 본 해외 반응들도 뒤에서 쭉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착지시켜 볼게요. 시작은 2022년이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 롤라팔루자. 이게 북미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사흘 나흘 동안 수십만 명이 몰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뮤지션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무대예요. 여기서 제이홉이 헤드라이너로 섰어요. 헤드라이너라는 건 그날 행사의 얼굴, 맨 마지막 황금 시간대에 나오는 최고 자리를 말해요. 근데 이 자리에 한국 아티스트가 단독으로 선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페스티벌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요. 티켓을 팔아줄 파워가 없으면 절대 못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름이 걸린 거죠.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그동안 이 무대는 사실상 영미권 팝스타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거기에 동양에서 온 가수가 그것도 혼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커리어의 훈장이 되는 그런 무대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엔 롤라팔루자 베를린 무대까지 헤드라이너로 밟았어요.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또 한 번, 대륙을 건너다니며 페스티벌의 맨 윗자리를 채운 거죠.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자기 이름을 건 첫 솔로 월드 투어 홉 온 더 스테이지를 돌았는데 규모를 들으시면 아마 뚝배기가 살짝 얼얼하실 거예요. 무려 15개 도시 31회 공연이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브루클린, 시카고, 멕시코시티, 오클랜드까지 그야말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셈이에요. 북미에서만 관객이 18만 명을 넘겼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선 4월 4일이랑 6일 이틀 공연을 전부 매진시키면서 이 경기장에 처음으로 헤드라이너로 선 K-팝 솔로 가수가 됐어요. 출발지였던 서울 KSPO 돔은 2월 28일 시작으로 3회 연속 매진이었고요. 표가 풀리자마자 순식간에 동나서 돈을 주고도 못 구한다는 팬들이 줄을 섰을 정도였어요. 솔로 가수 한 명이, 그것도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한 명이 이 정도 규모를 혼자 감당했다는 게 사실 업계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꼭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봤자 그룹 인기로 표 판 거 아니냐. 저도 이 마음 이해는 해요. BTS라는 이름값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팩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2022년 롤라팔루자 헤드라인은 그룹 활동이 사실상 멈춰있던 시기에 혹시 솔로 이름 하나로 선 무대였어요. 옆에 다른 멤버가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복무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히 혼자 몸으로 단독 투어를 돌아 북미에서만 18만을 모은 것도 BMO 스타디움 최초 K-팝 솔로 헤드라이너라는 기록도 전부 메인 앞으로 찍힌 숫자예요. 그룹 후광이라고 뭉개기엔 티켓을 산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이 사람 이름 하나만 보고 지갑을 연 거죠. 오히려 그룹이라는 안전망 없이 혼자 이름 걸고 무대에 선 거라 짊어진 부담은 몇 배로 컸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자료를 좀 더 파보고 알게 된 여기 숨어있는 계산된 이유들을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헤드라이너 경제학이에요.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 자리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 세우는 게 아니라 그날 티켓을 실제로 팔아줄 화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주최 측 입장에선 수십억이 오가는 흥행 도박이에요. 그런 자리를 한국 가수에게 줬다는 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나왔다는 뜻이죠. 둘째는 팬덤 전환율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좋아요만 누르고 마는 팬이 아니라 지갑을 열고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다른 도시로 원정을 오는 팬의 비율이 사람은 유별나게 높아요. 마케팅에선 이걸 구매 전환율이라고 부르는데 숫자로만 유명한 스타랑 실제로 돈이 따라 움직이는 스타는 체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18만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첫째는 퍼포먼스 자본이에요. 이 청년은 데뷔 전부터 언더그라운드 길거리 댄스로 실력을 다진 사람이라 무대 위에서 몸이 하는 이야기가 언어의 장벽을 그냥 넘어서더라고요. 가사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몸짓 하나로 수만 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 무대 영상을 보면 조명이 꺼진 관중석 저 뒤까지 파도처럼 함께 움직이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음악에 국경이 없다는 말, 이 사람 무대에선 그냥 비유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되는 실측이에요. 이 가지가 딱 겹치니까 어쨌든 결과가 스타디움 매진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여기서 시간을 잠깐 되감아 볼 필요가 있어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가수가 미국 대형 페스티벌 무대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었을 때만 해도 다들 저건 한번 터지고 말 유행이다 이렇게들 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 10년 넘게 수많은 팀들이 한 계단 한 계단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헤드라이너 자리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대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자산이 마침내 개인 한 명 단위로 터져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 긴 흐름의 맨 앞줄에 지금 이 청년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예고해드린 이 무대를 본 바깥의 반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롤링스톤은 아예 기사 제목에 제이홉의 역사적인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닝 무대. 라고 박았어요. 그때 높기로 소문난 매체가 역사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MC 뉴스는 BTS 멤버 제이홉 군 복무 마치고 첫 솔로 투어 발표. 람 투어 소식 자체를 하나의 뉴스로 다뤘고요. 현장 팬들 반응은 매체보다 훨씬 더 생생했어요. 때 담당인 줄만 알았는데 혼자 스타디움을 꽉 채우네. 하는 감탄부터 미국 스티벌 헤드라인을 한국 사람이 처음 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라까지 줄줄 올라왔거든요. 좀 웃긴데 어떤 팬은 그 무대를 보고 속옷에 참이슬이 맺힐 뻔했다. 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어떤 해는 이건 한 사람의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말까지 남겼어요. 저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에서 좀 뭉클했어요. 데뷔 전 이름 없는 댄서로 연습 바닥을 구르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2년 뒤에 미국 스타디움 한복판에서 자기 이름을 떼창하는 걸 두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화려해 있는 기록들 밑에는 사실 아무 안 알아줄 때부터 묵묵히 몸을 갈아 넣은 시간이 깔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단 국뽕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길을 끝까지 판 이야기로도 보이더라고요.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뛰는 무대를 그 도시에서 30번 넘게 반복한다는 건 사실 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도 아무 때도 연습을 놓지 않은 지독한 실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감동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걸 철저하게 산업적으로 봐야 돼요. 한 멤버가 혼자 나와서 미국 스타디움을 채운다는 건 K-팝의 팀 단품을 넘어서 개인 단위로도 미국 시장에서 팔린다는 증명이거든요. 예전엔 하나가 시장을 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7명이 각자로 쪼개져서 각자 스통을 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산업적으로 무섭냐면 국가에서 문화 채널이 하나에서 7개로 늘어난 셈이니까요. 하나가 잠깐 쉬어도 나머지 6 계속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이 개인 브랜드 하나하나가 각자 주에 광고에 음원에 심지어 그 도시로 몰려드는 관광 수요까지 달고 다니니까 경제 효과는 단순히 콘서트 티켓값 그 이상으로 불어나요. 공연 한 번에 도시 하나가 들썩일 정도니까요. 문화 소프트파워가 이렇게 개인까지 잘게 쪼개져서 세계 시장을 보는 나라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기 무대 이름을 Hope on the Stage, 그러니까 무대 위에 희망이라고 지었잖아요. 채널에서 희망 딱 걸어봅시다. 십몇 년은 이름 없는 댄서가 미국 스타디움 맨 윗자리까지 올라간 것처럼 구독이랑 좋아요, 스테이지 위에 조명 켜듯이 딱 눌러주시면 다음 무대는 제가 더 화려하게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